네, 안녕하세요. 수학 비수업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13번 드모르간의 법칙에 대해서 같이 배워볼 텐데요. 먼저 복습 내용 같이 보면서 시작해 볼게요. 자, 복습 문제 봅시다. 우리 지난 시간에 무엇을 배웠는지 기억나세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여집합 배웠었고요. 차집합 배웠던 거 기억나시나요? 그거 떠올리시면서 한번 풀어볼게요. 자, 두집합 AB에 대하여 A 합집합 B에서 A 교집합 B를 뺀 모든 원소의 차집합 합을 구하여라. 자, 여기서 지금 차집합이 등장했네요. 자, 먼저 A 합집합 B 한번 구해 볼까요? 자, A 합집합 B는 A, B의 원소를 모두 쓰시면 되는 거죠. 자, 우리 작은 순서로 써볼게요. 1, 또 뭐가 있나요? 3, 또 4, 5, 7, 9, 10. 자, 맞나요? 자, 여기에서 A 교집합 B를 한번 찾아볼게요. 자, A 교집합 B는 둘의 공통을 찾으시면 되니까 누가 공통이에요? 1. 또요? 7이 있나요? 7. 네, 좋아요. 1, 7. 자, 그러면 합집합에서 교집합을 빼라 라고 했으니까 합집합의 원소에서 교집합의 원소를 제외시켜 주시면 되는 거죠? 그러면 1 있나요? 네. 1 지워주시고 또 7 지워주시면 남는 게요. 남는 건 3, 4, 5, 9, 10이 되겠네요. 자, 이 원소의 합을 구하세요 라고 했으니까 얼마인가요? 네, 7, 12. 여기 19네요. 그럼 더하면은 네, 31이 되네요. 맞죠? 그래서 차집합에 대해서 복습을 해 보았고요. 자, 그러면 생각 열기 문제 보시면서 시작해 볼게요. 자, 생각 열기 문제 볼게요. 전체 집합 U의 두 부분 집합 A, B에 대하여 다음을 알아보자. 자, 괄호 1번, 2번이 있네요. 한번 구해 볼게요. 1번은요, A 합집합 B의 여집합을 구해 보세요. 자, 그러면 먼저 A 합집합 B를 구해 볼까요? 자, A 합집합 B는 A, B의 원소를 다 쓰면 되는 거니까요. A, C, E, G가 되겠네요. 자, 그런 다음에 A 합집합 B의 여집합을 구하는 거니까요. 우리 전체 집합에서 A 합집합 B의 원소 나머지 부분을 구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 A, C, C, E, G를 뺀 나머지를 쓰면 되는 거니까 누구예요? B, D, F가 되겠네요. 이렇게 찾을 수 있겠죠? 자, 두 번째 보시면 A 여집합과 B의 여집합의 교집합을 구하세요 라고 했으니까 A 여집합부터 찾아봅시다. 자, A 여집합은 ACE를 제외한 나머지죠. 그러면 B, D, F, G가 되겠네요. 자, B의 여집합도 구해 볼게요. 자, B의 여집합은 A, E, G를 뺀 나머지죠. 그럼 어떻게 되나요? B, C, D, F인가요? 자, 이 둘의 교집합을 구해보세요 라는 거니까 자, 이 둘의 교집합 찾아볼게요. 자, B 또 뭐 있나요? D 또 있나요? F. 자, 그러면 교집합은 B, D, F가 되겠네요. 3번, 자, 위의 결과를 비교해보세요 라고 했네. 자, 결국에 1번과 2번의 결과값이 어떤가요? BDF 둘이 같은 값이 나왔네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1번에서 구한 A 합집합 B의 여집합과 A 여집합 B의 여집합을 교집합한 값은 같다라는 우리가 그런 결과를 얻을 수가 있겠네요. 자, 이 부분이 바로 오늘 배울 드모르간의 법칙이라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제 간단한 예를 통해서 먼저 확인을 해봤어요. 그래서 오른쪽으로 가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더 나아가기 먼저 보시면 드모르간의 법칙이라고 나왔네요. 드모르간의 법칙.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연산 법칙 3개 배웠었는데 기억나시나요? 네, 첫 번째 뭐 배웠죠? 집합의 교환 법칙 배웠고요. 두 번째 뭐 배웠죠? 네, 3개짜리 결합 법칙 배웠고요. 세 번째 뭐 배웠어요? 그 연산 섞여 있는 거 분배 법칙 배웠고요. 그래서 마지막 4번째 법칙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드모르간의 법칙까지 배우면 우리가 이제 집합에 관련된 연산 법칙은 다 배웠다. 자, 우리 1, 2, 3번 법칙은 익숙한데 드모르간의 법칙은 이름 자체가 좀 생소하죠. 같이 한번 정리해 볼게요. 전체 집합 U의 두 부분 집합 A, B에 대하여 자, A 합집합 B의 여집합은 A 여집합 교집합 B의 여집합. 자, A 교집합 B의 여집합은 A 여집합 합집합 B의 여집합. 자, 어떻게 우리가 이제 외울 거냐면요. 앞에서 우리 그 과정은 확인을 했고요. 자, 어떻게 외울 거냐면 우리 그 제곱, 세제곱 하듯이요. 이 여집합을 이렇게 각각에 분배해 준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기 A에도 주고 합집합에도 주고 B에도 준다. 그러면은 A는 A 여집합이 되는 거고요. B는 B의 여집합이 되는 거고요. 가운데 우리가 합집합 기호는 반대로 교집합으로 바뀌는 거예요. 자, 이해되시나요? 한 번 더요. 자, 여기도 A, 그 다음에 교집합 B 각각의 영향을 주면 A는 A 여집합, B는 B 여집합으로 바뀌고요. 교집합은 자, 반대로 합집합으로 바뀌어요. 자, 이것이 바로 드모르간의 법칙이다. 자, 바로 우리가 외우셨죠? 네, 이거 2개는 반드시 암기를 해주셔야 한다. 집합의 성질로 많이 사용을 하게 될 거예요. 자, 우리 설명하기 문제 같이 보면서 드모르간의 법칙 적용해 볼게요. 네, 설명하기 보시면 전체 집합 이후에 두 부분 집합 A, B에 대하여 다음이 성립함을 2가지로 설명할 수 있다. 자, 1번 벤 다이어그램으로 했고요. 2번은 집합의 연산 법칙을 이용해서 설명을 했네요. 그래서 우리 이 2가지를 한번 살펴볼 건데요. 학습지에 나와 있기 때문에 선생님은 새로운 곳에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설명해 보도록 할게요. 네, 필기하지 않고 그냥 보시면 됩니다. 자, 먼저 여기서 우리가 증명을 해야 하는 이 부분을요, 이제 벤 다이어그램으로 먼저 설명을 해볼 거예요. 자, 벤 다이어그램은 좌변, 우변을 등호 기준으로 좌변, 우변을 따로따로 그려서 그 그림이 똑같은지 확인하는 거죠. 색칠된 부분의 영역이 같은지 보시면 되는데요. 첫 번째는 A를 그려볼 거고, 두 번째는 A 교집합 B의 여집합을 그릴 거고요. 그래서 이 둘을 합했을 때 전체 집합이 나오는지 보시면 되는 거죠. 자, 색칠해 볼게요. 첫 번째 A 색칠합니다. A. 그럼 A를 다 색칠해요. 자, 두 번째 A 교집합 B의 여집합이야. 그러니까 A 교집합 B는 이 부분인데 여기를 뺀 나머지 부분을 색칠하는 거니까 어떻게 돼요? 바깥 부분. 자, 여기를 뺀 나머지 부분을 색칠하면 되는 거죠. 자, 그럼 이 둘을 합치는 거니까 이 둘을 합치게 되면 어떤 부분이 색칠되는 건가요? 아, 전체 다 색칠되는 거 맞나요? 자, 결국에 우리가 좌변을 그렸더니 우변인 U, 전체 집합 나온 거 확인을 했네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그림을 통해서, 벤 다이어그램을 통해서 이 등식이 성립함을 보일 수 있고요. 자, 우리 두 번째 집합의 연산 법칙을 이용해서 설명을 해볼 건데요. 자, 예전에 선생님이 증명하면서 한번 설명을 했었는데 어떻게 증명할 거냐면요. 선생님 좌변에서 시작해서요. 자, 좌변에서 시작해서 갔다 해서 마지막에는 U가 나오면 끝나는 거죠. 자, 요 과정을 한번 가운데 과정을 채워볼 거예요.
자, 먼저 무엇을 할 거냐면요. A 합집합. 자, 지금 요 여집합에 해당하는 부분을 전개해 볼 거예요. 자, 오늘 배운 무슨 법칙? 드모르간의 법칙을 이용해서 해볼 건데, 자, 요거 여집합을 각각에 이렇게 각각에 전개해주면 어떻게 바뀐다고 했죠? A의 여집합, 교집합은 뭐로 바뀌고요? 합집합, B의 여집합 이렇게 바뀐다. 자, 요게 무슨 법칙? 네, 드모르간의 법칙 사용했어요. 자, 그 다음에 보시면요. 지금 합집합이네. 집합의 기호가 같네. 그러면 우리 그 연산이 같으니까 어떤 순서를 먼저 해도 상관이 없는 거죠. 자, 우리 이게 뭐였냐면 결합 법칙이라고 했었어요. 어떻게 했냐면 그래서 얘는 순서를 바꿔서요. 뒤에 거 말고 앞에 거 먼저 합집합 해도 상관이 없는 거죠. 자, 이렇게 바꿨어요. 요게 우리 결합 법칙 사용했어요. 자, 그러면 자, 여기 봅시다. A와 A의 여집합을 더했대. 자, A와 A의 여집합을 더했대요. 자, 우리 참고로 헷갈릴까봐 자, A하고 A 여집합을 더했대. 그러면 뭐가 되는 거예요? 전체 집합 되는 거네요. 자, 여기가 U가 되는 거고요. 합집합 B의 여집합이네요. 자, 그러면 자, 전체 집합하고요. 전체 집합이랑 B의 여집합을 더했대. 그럼 어차피 B 여집합은 전체 집합 안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합치면 전체 집합 되는 거 이해되나요? 네. 그래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증명이 됐네요. 그래서 우리가 연산 법칙을 이용해서 좌변과 우변의 식이 같음을 집합에서도 보일 수가 있었네요. 자, 이렇게 마무리하고 다시 프린트로 가볼게요. 그래서 이 내용이 지금 여기 적혀 있고요. 자, 우리는 이제 무엇을 해볼 거냐면 이것을 바탕으로 자, 전체 집합 U의 세 부분 집합 A, B, C에 대하여 다음이 성립함을 위의 두 가지 방법을 이용하여 설명해 보자 라고 했어요. 그래서 1번 벤 다이어그램을 이용할 거고요. 뒷장에 잠깐 보시면 2번 식은 집합의 연산 법칙을 이용해서 구해 볼 거예요. 같이 한번 해봅시다. 자, 그러면 벤 다이어그램부터 이용해 볼게요. 자, 1번식을 보시면 좌변과 우변을 따로따로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서 그 결과값이 같은지 확인을 해볼 건데요. 좌변부터 보시면요. 자, 일단은 벤 다이어그램을 이제 좌변 그리기 위해서 A, B 그다음에 또 하나 또 마지막 결과값 그래서 세 가지를 그려볼게요. 자, 그러면 처음에는요 A-B를 색칠해 볼 거고요. 두 번째는 B-A를 색칠해 볼 거고 마지막에는 이 둘을 합친 결과값을 자, 표시해 볼 거예요. 자, 첫 번째 A-B, 그러니까 A 차집합 B 부분은 어디인가요? 자, 1번, 2번, 3번 영역 중에서 A에만 속한 부분이니까 이 부분이죠. 자, 두 번째 B-A, B 빼기 A, B 차집합 A는 자, 반대로 오른쪽 부분이 되겠네요. 자, 그럼 마지막에 자, 첫 번째 식과 두 번째 식을 합쳐서 표시를 해보면 자, 어떤 부분이 되는 거죠? 자, 요 부분이 색칠이 되네요. 자, 그러면 이제 우변도 색칠을 해 보겠습니다. 자, 우변도 똑같이요. 벤 다이어그램 3개 그려주세요. 벤 다이어그램 3개를 그려주시고 자, 이번에는 A 합집합 B를 먼저 색칠하고 A 교집합 B를 색칠한 다음에 자, 왼쪽에서 오른쪽을 뺀 차집합 부분을 색칠해 볼 거예요. 자, 첫 번째 A 합집합 B는 1, 2, 3번 영역 다 색칠해 주시면 되는 거죠. 자, 두 번째 A 교집합 B는 가운데 부분이네요. 가운데 부분. 자, 그러면 둘을 뺐어요. 차집합이라는 것은
그 부분을 빼고 색칠하면 되니까 나머지 영역 자 이렇게 색칠이 가능하겠네요. 자 그러면 어떤가요? 자 좌우의 결과값이 같나요? 네, 같음을 우리가 그림을 통해서 알 수 있겠네요. 자, 우리 뒷장으로 넘어가서요. 두 번째 식도 증명해 볼게요. 설명해 볼게요. 자, 2번 식을 보시면 자, 이번에는 방법 2, 집합의 연산 법칙을 이용해 볼 거예요. 자, 집합의 연산 법칙은 선생님이 설명을 했듯이 좌변에서 시작해서 우변으로 가셔도 되고 우변에서 시작해서 좌변으로 가도 되는데 지금 좌변의 식이 더 길기 때문에 선생님은 좌변에서 시작해서 우변으로 나오는 그러니까 마지막에 우변의 식이 이렇게 나오면 끝난다라는 것으로 설명을 해볼게요. 중간 과정을 채워볼게요. 자, 먼저 우리가 이제 차집합에 해당하는 부분 A 빼기 B를 어떻게 바꿀 수가 있죠? 네. 같은 값으로 어떻게 바꿀 수 있지? 우리 합집합과 교집합 기호로 사용하면 빼기는 네, 교집합 C로 바꿀 수 있는 거 교집합 C. 기억나나요? 네, 여기도 교집합 C로 바꿀 수 있는 거 기억나시죠? 자, 이렇게요. 우리 차집합의 성질에서 배웠어요. 자, 두 번째 보시면 지금 또 어떻게 정리를 해 볼까요? 지금 가운데 기호는 지금 교집합인데 지금 이 가운데는 연결한 게 합집합으로 되어 있네요. 거기에다가 지금 보시면 공통 부분이 있나요? 공통 부분? A 교집합이 공통 부분이네. 자, 우리 수에서와 마찬가지로 집합에서도 공통 부분이 보이면 이렇게 묶을 수 있는데, 자, 무슨 법칙 생각하면서 묶으시면 되는 거예요? 네. 우리가 분배 법칙 떠올리시면요. A 교집합이 공통이 되니까 끄집어 내주시고요. 나머지 부분을 여기다 쓰시면 되는 거죠. 나머지 부분은 B의 여집합, C의 여집합. C의 여집합 써주시고 가운데 기호 합집합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네요. 이거는 분배 법칙 적용했어요. 자, 그러면 한 번 더 정리를 해 볼 건데요. A 교집합. 자, 지금 또 어떤 것으로 묶을 수 있을까요? 여집합이 보이네. 그럼 여집합을 밖으로 끄집어낼 수도 있는 거죠. 자, 밖으로 끄집어내면서 이렇게 끄집어낼 수 있는 거죠. 자, 그럼 B 남고 C 남고 자, 우리 합집합은 또 뭐로 바뀌어요? 교집합으로 바뀌겠네요. 이거 무슨 법칙이죠? 네, 여집합을 이렇게 전개했던 거. 드 모르간의 법칙. 자, 그러면 마지막 우변식 나오는 거 이해되시나요? 네, A 그대로 있고요. 지금 B 교집합 C 그대로 있고요. 자, 교집합 C. 교집합 C가 빼기로 바뀌는 거 이해되죠? 네, 우리 이것도 정리했죠? 차집합의 성질에서 같이 했던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집합의 연산 법칙을 이용해서 증명할 수 있다. 설명 끝났어요. 이렇게 해서 끝났어요. 자, 그러면 밑으로 가서 중단원 9번도 풀어볼게요. 자, 전체 집합 유의 세 부분 집합 ABC에 대하여 다음이 성립함을 집합의 연산 법칙을 이용하여 설명하시오. 자, 집합의 연산 법칙이라는 것은 이제 벤 다이어그램 말고 아까 지금 방금 위에서 했던 것처럼 연산 법칙이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교환, 결합, 분배, 드모르간. 자, 이 넷 중에 하나를 사용하면서
전개를 해서 마지막에 이제 두 식이 같음을 보여라 라는 거죠. 자, 한번 마찬가지로 한번 풀어볼게요. 자, 1번 괄호 1번 봅시다. 자, 우리 좌변에서 시작해서요, 우변으로 가볼게요. 좌변이 복잡하니까 복잡한 식으로 출발하는 게 좀 정리하기가 좋겠죠. 자, 보시면 마지막에는 공집합 나오면 끝나는 거예요. 보시면 일단은 무엇을 바꾸고 싶으세요? 뭐 어떤 것부터 전개를 해볼까요? 지금 이 여집합이 괄호의 여집합이 보이시나요? 네. 그럼 어떻게 할 수 있죠, 우리가? 여집합을? 네, 각각의 다시 전개할 수 있죠. 무슨 법칙? 드 모르간의 법칙이요. 그래서 A 교집합. 자, 이 부분을 다시 바꿔서 써볼게요. 그러면 어떻게 쓸 수 있나요? 자, A의 여집합, 합집합은 뭘로 바뀌어요? 교집합으로 바뀌고 B의 여집합 이렇게 바뀌네요. 자, 이 부분 무슨 법칙이라고요? 드모르간의 법칙. 자, 그러면요. 그 다음은 전개하려고 보니까요. 연산을 보니까 다 교집합이네요. 그러면 우리가 연산이 집합이 3개일 때 연산이 같으면 어떤 것을 먼저 해도 상관없다라고 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얘를 뒤에 거 말고 앞에 것부터 묶어서 연산을 해도 상관이 없죠. 무슨 법칙? 네, 결합 법칙이요. 자, 그러면 자, A하고 A 여집합을 교집합할 때 요거는 우리가 알 수 있지. 풀 수 있죠. 아무런 정보가 없어도 알 수 있는 사실. A와 A 여집합의 공통 부분 있나요? 네, 없어요. 없죠. 그리고 교집합 B의 여집합이요. 자, 그러면 공집합과 B의 여집합의 공통 부분이라 하면 공집합밖에 없겠죠. 얘가 이제 원소가 없는 집합이니까 뭐 교집합했을 때 원소가 안 생기겠죠. 그러니까 우변인 공집합 나오는 거 이해되나요? 네, 끝났어요. 자, 그러면 2번식도 같이 해볼게요. 얘도 마찬가지로 좌변에서 출발, 우변으로 나오면 될 것 같아요. 마지막에 이렇게 해볼게요. 자, 그러면 이렇게 지금 차집합의 형태로 써 있는데 이렇게 차집합의 형태로 써 있으면 좀 연산하기가 불편하죠. 뭘로 다시 바꾸죠, 우리? 네, 교집합시로 바꿔주시면 되겠네요. 교집합시. 차집합의 성질. 자, 그러면 그 다음에는 어떤 걸 할 수 있을지 볼게요. 일단 연산을 보니까 지금 다 교집합이네요. 다 교집합이야. 연산이 다 같아요. 그러면 어떤 것을 먼저 묶어서 해도 상관이 없는 거죠. 어떤 것을 먼저 교집합해도 상관이 없다. 일단은 그러면 교집합을 다 풀어볼게요. 아니, 괄호를 다 풀어볼게요. 아이고. 정신이 없어요. 푼다고 해놓고 다 풀어볼게요. 이렇게. 자, 그러면 A 교집합, B 여집합의 교집합, A 교집합, C 여집합, 교집합. 지금 A 교집합이 2번이나 들어가 있죠. 또 어차피 A를 교집합할 거라면 한 번 하든 2번 하든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얘는 한 번만 교집합해도 되는 거죠. 이해되나요? 한 번만. 교집해도 될 것 같고 나머지를 다시 한번 이렇게 정리해서 써볼게요. 이렇게. 자, 그러면 연산이 같을 때는 어떤 걸 먼저 묶어서 해도 상관이 없는데 선생님 뒤에 거를 지금 여기 공통 부분 여집합이 보이니까 묶어서 먼저 해볼게요. 결합 법칙이요. 그러면 지금 여집합이 보이니까요. 이거 밖으로 묶어낼 수 있죠. 무슨 법칙? 드 모르간의 법칙이요. 여집합 빼내고 가운데 집합기호 바뀌어요. 드 모르간의 법칙.
자, 그러면 지금 교집합 C가 보이네. 교집합 C. 이거 무엇으로 바꿀 수 있다고 했죠? 네, 차집합으로 바꿀 수 있다고 했죠. 그래서 마지막에 A 차집합, B 합집합 C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넘어갈 수가 있네요. 그래서 증명이 끝났어요. 네, 중단원 10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에서 오른쪽 벤 다이어그램의 색칠한 부분을 나타내는 집합과 항상 같은 집합은 이라고 했네요. 자, 이게 사실은 1, 2, 3, 4, 5번을 다 한번 그려봐야 하기 때문에 좀 오래 걸리는 문제예요. 천천히 한번 살펴볼게요. 1번부터 봅시다. 자, 일단은 A 여집합, 교집합 B의 합집합 C 여집합을 이제 표시해 볼 건데요. 우리가 조금 더 색칠하기 편하게 아는 식으로 좀 바꿔볼게요. 어떻게 바꿔볼까요? 네, 우리 여기 뭐 푸는 방법 여러 가지거든요. 선생님은 이 앞에 부분을요. 지금 교집합 C 보이나요? 교집합 C? 좀 안 보일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한번 순서 바꿔볼게요. 자, 교집합 C 보이시나요? 교집합 C? 사람 이름 아니고요. 교집합 C. 이거 어떻게 바꿀 수 있었지? 네, B 빼기 A로 바꿀 수가 있었죠. 그래서 이렇게 한번 바꾸고 색칠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전체 집합 그려주시고요. A, B, C를 그려야 돼. 그러니까 동그라미 3개를 그려야 돼요. 동그라미 3개. 생각 벌써부터 하기 싫죠? 동그라미 3개 그려주신 다음에 색칠을 해볼게요. 자, B-A는 어디일까요? B-A. B-A는 B에서 A를 뺀 부분이니까 B하고 A만 봤을 때 어디냐면 지금 이 부분. 이해되시나요? 자, 이 부분이고 C의 여집합은 어느 부분이죠? C의 여집합. C 빼고 다니까 지금 똑같은 색으로 표시를 해보면 그냥 방향을 다르게 해서 C 빼고 다 칠해볼게요. 네. 그럼 이 부분이 되거든요. 결국에 조금 예쁘게 정리를 해보면 여기 빼고 지금 여기 빼고 잘 보이나요? 나머지 다라는 거 알 수 있죠. 어쨌든 지금 우리가 주어진 그림, 주어진 그림하고는 다르다는 거 벌써 알 수 있죠? 그래서 일단 넘어갈게요. 자, 두 번째 식 봅시다. 자, 두 번째 식은 A 여집합, 교집합, B의 여집합에 또 교집합, C의 여집합이에요. 식을 먼저 정리하고 칠할게요. 얘가 지금 다 교집합이라 사실 뭘 해도 상관은 없는데 이거를 여집합을 계속 색칠하다 보면은 좀 헷갈릴 수 있어서 일단은 여집합을 묶어볼게요. 사실 그냥 이대로 색칠을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이렇게 여집합을 바깥으로 묶을 수 있죠. 이렇게요.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한 번 더요. 지금 여기가 또 여집합이 있는 거잖아요. 한 번 더 묶을게요. 그러면 A 합집합 B, C 쓰시고 가운데 교집합이 이제 묶였으니까 뭐로 바뀌는 거예요? 네, 합집합으로 바뀌겠네요. 이렇게 바꾸실 수 있겠죠? 이해되나요? 뭐 이거는 가로는 해도 안 해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연산이 똑같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똑같이 한번 또 전체 집합 그려주시고 ABC 동그라미 3개 그려주세요. ABC 동그라미 3개. 자, 그러면 이번에는요. A 합집합, B 합집합, C의 여집합을 표시하시면 되거든요. 이게 훨씬 좀 보기가 편하죠. 그래서 A 합집합, B 합집합, C는 사실은 지금 여기 안에 3가지 영역을 다 색칠하는 건데 그것의 바깥 부분이니까 어디가 되는 거예요? 바깥 부분이니까 네, 여기 바깥 부분이니까 이 부분이 되겠네요.
자, 어쨌든 지금 주어진 그림하고는 다르다는 거 알 수 있을 거예요. 자, 세 번째 식도 한번 같이 그려볼게요. 세 번째 식. 자, A 여집합, B 여집합을 교집합하고 교집합 C네요. 자, 이 식도 한번 조금 정리하고 색칠할게요. 여집합이니까 바깥으로 묶어낼게요. 묶으면서 가운데에 연산기호 바꾸고요. 이렇게요. 자, 한 번 더 정리할 건데 선생님은요. 지금 교집합 C 보이나요? 교집합 C. 교집합 C만 보이면 선생님은요. 그냥 좀 바꾸는 편이에요. 자, 이 상태에서 앞뒤 순서만 바꿨어요. 다시 좀 잘 보이라고요. 어떻게 바꿀 수 있죠? 네, C에서 A 합집합 B를 어떻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빼면 되는 거죠. 이게 이미 그 공식처럼 머릿속에 있어야 바로바로 이게 바꿀 수 있다는 거 좀 이제 오시죠? 느낌이 오시죠? 자, 그러면 똑같이 그려볼 건데 전체 집합 그려주시고요. 동그라미 3개 그려주세요. 동그라미 3개. 자, C에서요. A 합집합 B를 뺄 거야. 자, C에서 A 합집합 B를 뺄 거야. 그러면 어쨌든 A하고 B하고 연관된 것들은 다 빼겠다는 거죠. 그럼 어느 부분이에요? 이 부분이라는 거 아실 수 있을까요? 네, 여기 지금 A랑 B 겹치는 건 다 빼야 되니까 지금 이 부분만 남네요. 자, 그러면 우리가 다시 그림을 보시면 주어진 그림 중단원 10번 주어진 그림이랑 같다는 걸 드디어 찾았네요. 그래서 일단은 문제의 답은 풀었어요. 우리가 몇 번이냐면 3번이네요. 답은 3번이라는 거를 알 수 있었고요. 나머지도 한번 연습을 해야 하니까 그려볼게요. 나머지 자 4번씩 한번 봅시다. 자, 요거는 뭐 연산을 굳이 정리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일단은 그림 그려볼 건데 유 그리시고 동그라미 3개 다시 한번 그려주시고요. 자, A 합집합 B다. 일단 A 합집합 B를 색칠하면 A하고 B하고 다 색칠. 자, 여기에서 자, C하고 교집합이야. 자, C를 또 색칠해 볼게요. 자, C를 또 색칠하면 C는 이 부분이 되는 거죠. 자, 교집합이라는 거는 그러면 지금 가로선이랑 세로선으로 그렸는데 가로, 세로, 격자로 만나는 부분이겠네요. 어디 부분이에요, 그러면? 네, 교집합 부분은 선생님은 좀 더 이해가 잘 되라고 어느 부분인가요? 네, 이 부분이 지금 가운데. 이 부분이 되겠네요. 네, 이 부분 한 번 더 칠할게요. 이 부분. 네, 이 부분이 4번에 해당하는 그림이 되겠네요. 마지막 5번 볼게요. 자, 5번 식을 보면 A 교집합에 B 교집합 C의 여집합이네요. 식 정리를 하고 그릴게요. 교집합 C가 바로 보이네. 그럼 뭐로 바꾼다고요? 네, 차집합으로 바꾼다. 자, 그리고 나서 그릴게요. 전체 집합 그려주시고 동그라미 3개 그려주시고 자, A에서 B 교집합 C를 빼는 거야. 자, B 교집합 C는 어떤 거냐면 B하고 C가 만나는 부분이거든요. 지금 어느 부분이냐면 여기가 B 교집합 C죠. 자, A에서 B 교집합 C에 해당하는 부분을 다 빼는 거예요. 그럼 어디 색칠하시면 되는 거예요? 여기가 이 부분 색칠하면 되는 거 이해되나요? 네. 혹시 좀 어렵다 하는 친구들은 혼자 다시 해보시고 선생님한테 질문을 해주세요. 다시 개별적으로 질문해주세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지금 1, 2, 3, 4, 5번을 그려봤어요. 그래서 그림을 그릴 때도 이렇게 색칠할 때도 바로 하는 것보다는 좀 식을 우리가 아는 연산 법칙을 이용해서 정리한 다음에 칠하는 게 조금 더 편할 수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 드모르간의 법칙 배웠는데요. 네, 오늘도 복습 충분히 해주시고요. 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수업 마칠게요.